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 시점 서울 고급 아파트 시장 최대 화제 브라이튼 여의도에 대해서 지난 주간 박태양에 이어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을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브라이튼 여의도가 연휴 전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트래픽이 있었다. 근데 연휴 이후에도 이런 관심이나 트래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연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래픽이 좀 살아나는 이유가 뭘까, 뭐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걸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지금 연휴 직후에다가 이제 입주도 10월 4일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연휴가 화요일까지였는데 수요일부터 바로 입주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주를 겪은 건데 이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휴 이후에도 이 브라이튼 여의도의 열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그냥 제가 생각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좀 어려운 예상은 아니었지만 더 심화가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더 심화가 됐고, 이 물건이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매수 문의나 이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물건이 없는, 막 이런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정말로. 그리고 막 가계약 걸리고 대기하고, 그러니까 그 가계약 걸린 호실에 막 대기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거에 좀 답이 있어요. 찾는 사람은 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게, 여기가 지금 사실 다 완판이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트래픽이 막 살아나는 이유 중에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이제 뷰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뷰 특화된 아파트 특성상 지금 아소포도 좀 제가 그런 면이 있다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고급주택 관심 많은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특정 라인의 특정 뭐 층 막 이런 데가 선호하는 현상이 좀 이게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금 입주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딱 가보면 어디가 좋구나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20일 날 오픈했어요.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 그 임대 계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뷰한 그 주간 박태양도 있는데, 그때 이 특정 라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5평, 뭐 1동 55평 고층 막 이런 데는 그때 이미 치열했어요. 그때 4월 말 이럴 때 아직 그 주택시장 분위기 올라오지도 않을 때였는데 치열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가격 올라가고 상승세 느껴지고 이러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거 막 내부 공개되고 막 뷰 이렇게 되고 하니까 와 좋겠다 해서 왔는데, 그런 로열 세대들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최근에 나간 게 아니라 이미 오픈할 당시에 미리 알아본 분들이 계약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중에는 단순히 뭐 고층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브라이튼 여의도가 10층 단위로 그 임대 가격이랑,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이랑 월세랑 그 확정 분양 가격이 10층 단위로 끊기는 형태라서, 예를 들면은 41층이랑 49층이랑 그게 임대 가격이나 뭐 월세나 뭐 확정 분양가가 똑같은데, 39층이랑 41층이랑은 두 개 층밖에 차이 안 나는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31층이랑 39층이랑은 또 똑같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층 단위로 쪼개지는 곳에서 초반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조금 그때 인기가 덜했고, 뭐 38, 37 뭐 이런 애들 있죠. 아니면 28, 29 뭐 이런 데가 이제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심화가 되는 상황이 있고, 문의량과 트래픽은 많아졌지만 그 문의량 대비 계약률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선호하는 물건은 없어지는데 문의량은 많아지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 브라이튼 여의도가 입주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내부가 공개됐을 때 처음에는 아마 사업 주체가 실제 세대 내부를 보여주는 것보다 홍보관에서 아무래도 그런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그 영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부를 보여주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같이 따라온 분들이 막 계약하고 가계약금 넣고 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 내부 실제 세대 내부를 좀 그 가계약금도 안 넣은 그냥 그 관심 고객들한테 오픈을 했어요. 이 입주 직후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저는 이게 빠르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의 실제 내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 이게 지금 유튜브 같은 데 공개되고 나서 너무 많아. 근데 어쨌든 이 실제 내부를 보여주는 게 영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사업 주체가 느꼈는지 그걸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개업체들한테 그냥 가계약금 안 걸어도 예약만 미리 잡으면 보여주겠다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거 어차피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걸 감당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초반에 막 그거를 저희도 예약을 잡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결국에 아마 일주일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도 아니죠. 한 2, 3일 진행됐나? 그러고 이제 그거가 거의 스탑이 됐습니다. 그 자유롭게 보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계약금을 넣은 분들한테 가계약금을 넣은 세대를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1차적인 거를 정리를 해보면 연휴 이후에도 이 브라이튼 여의도 열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트래픽은 더 심해지고 관심은 더 많아진 게 맞는데, 또 이 연휴 동안에 막 유튜브 같은 것도 더 퍼지고 더 알려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던 것 같아서. 근데 이 물건은 점점 더 없어지고 그 선호하는 물건은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관심 대비 계약률이 많이 나오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뭐 가계약 걸리고 대기하고 막 이러는 상황들이 막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연휴 전임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이 나는 이유가 뭘까 그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이게 그 오픈 직후 4월에는 없다가 최근에 생긴 수요가 이게 투자 수요인 것 같다. 최근에 좀 전반적으로 이거 상승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많고 막 이런, 특히 여의도 같은 서울 중심부는 그런 흐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뭐 전대 임대 계약을 시행사랑 체결한 사람이 또 그 월세 매물을 내놓는 뭐 이런 매물들 문의를 받고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투자 수요가 들어온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이 4월 20일 날 브라이튼 여의도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임대 계약 체결이 시작됐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실사용 목적이었어요. 실거주 목적. 그러니까 뭐 아예 세컨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집으로 사는 거라든지 어쨌든 이 전대를 주려는 목적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된 거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플러스 이 브라이튼 여의도가 임대후 분양 방식이면서 콜옵션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뭐 2년 후냐 4년 후 이럴 때 나 그냥 이거 임차권 포기할래? 나갈래? 나 퇴거할게. 이렇게 되면 그냥 내가 냈던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내년 4월이나,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내년 4월이고요. 그 임대 분양 전환하는 게 내년 4월이나 아니면은 내년 말, 내후년 말, 뭐 3년 후 말 이럴 때 이제 분양 전환을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살지 말지 고를 수 있는 그런 콜옵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빠져 있으면 그냥 이제 포기하고 퇴거하면 되는 거고 막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라서, 이게 지금 같은 이런 좀 불안정한 상승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되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경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나 브라이튼 M40 같은 이런 콜옵션이 있는 형태의 고급 아파트 임대후 분양 상품에 좀 수요가 몰린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4월에 오픈할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들어오게 될 흐름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최근 상황이랑 좀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에 좀 투자 수요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 연휴 전임에도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결론은 맞았다. 근데 그런 분들 대다수의 반응이 일찍 할 걸. 이게 딱 보니까 예를 들면 뭐 1동의 뭐 1호 라인 고층 뭐 이런 데가 좋아 보인다. 아니면 뭐 1동의 5호 라인 고층 뭐 이런 데가 이제 막힌 거 없이 아예 뭐 투자 목적이라 그러면은 뭐 35평이 제일 접근성이 좋고 이러니까 그런데 고층이라든지 뭐 1동의 1호 라인의 고층 이런 데 할 걸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뭐 1, 2주, 뭐 한두 달 먼저 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거는 이미 그 오픈할 당시에 거기는 이미 인기가 많았다. 아, 그리고 투자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 거래된 것 중에 투자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게, 그 초반에는 완전히 거의 그냥 대부분이 실거주 목적으로 그냥 이 임대 보증금이랑 이 확정 분양가를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폭이 좁았던 거고,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게 그 시장이 좀 올라간 거, 그런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 여기 사업 주체가 그 임대 보증금의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임대 보증금의 대출을. 전세 대출 같은 건데, 근데 일반 전세 대출이랑 다르고, 아무튼 이 전체 임대 보증금의 뭐 한 70%, 80% 이상 뭐 이렇게 그 대출이 돼가지고 적은 그 투자금으로도 여기를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상품을 또 만들어줘서 그거 플러스 시장 상승, 콜옵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최근에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전대를 주려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거주할 건데 그것도 이제 초반이랑 다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시세 차익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이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의 상황이 연휴 직후에 이제 연휴 직후에 또 바로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연휴 직후 플러스 입주를 시작함과 동시에 문의량도 많아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매수 문의를 하는 사람, 뭐 임대 분양가, 그 임대 가격이나 분양가를 문의하는 사람 전반적으로 많아졌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문의량이 비례하는 것 대비 계약의 량이 비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호하는 물건이 하나씩 빠지고, 이런 이제 그 시점에 가장 선호할 만한 물건이 하나씩 빠지고 막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 관계자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제 그 매수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임대계약 체결을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고민이 정말 많아요. 이게 지금 뷰트화된 아파트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뷰가 좀 떨어지는 거를 하는 게 맞을까? 근데 너무 그냥 늦게 온 것 같다, 일찍 할 걸, 이거를 지금 후회하는 분위기가 좀 팽배하고,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 또 여기에 이어서 좀 이제 이 브라이튼 여의도 관련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뭐 10년은 아닐 것 같은데 뭐 10 몇 년 후에 그 한 뭐 15년 후에 이제 뷰가 이제 가린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봐도 이제 최근에 제가 어제인가 올린 그 이제 불꽃놀이 영상에도 이제 댓글들에 앞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다 재건축되면 뷰 다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10년 이상 후에 뷰가 가린다는 거는 단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거를 단점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논리대로면 사실 도시개발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논리대로면 그 앞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도 좀 마찬가지고 그 단지 안에서도 또 갈리겠죠. 왜냐면 우리 지금 레미안 원밸리라고 하는 그 한강뷰 특화된 아파트만 봐도 그 단지가 한강변에 있는 건 맞지만 모든 동이 그런 한강뷰가 보이는 로열동, 로열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런 동이 더 로열동이 되는 거고 희소해지는 거고, 나머지는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서도 가장 한강변에 가까이 있는 동에서도 또 여의도에서 가장 한강변에 가까이 있는 단지에서도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만 그런 세대 간섭 없이 그런 뻥뷰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통합 재건축을 하든 안 하든 뭐 그거랑 별개로 어차피 그 단지 안에서도 갈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여의도는 그런 동네가 된 거다. 그냥 이런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고 그냥 뭐 건물 사이로 보이는 뷰가 익숙해지고 이런 거지. 왜냐면 아무리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도 모든 그 동이 그런 이제 한강뷰가 뻥뷰로 보이는 로열 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고, 이제 그런 뻥뷰를 갖고 있는 동이 좀 로열이 되는 이런 흐름인 거죠. 근데 이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10 몇 년 이상 먼저 들어와서 그냥 뷰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그 나중에 여의도가 그런 이제 초고층 아파트로 쌓여 있는 그런 동네가 되면은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가 핫한 거는 궁극적으로는 한강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의도라고 하는 그런 서울 주요 지역에, 그리고 그것도 더현대라고 하는 최근에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 바로 옆에 들어오는
15년 만에 신축 아파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한강뷰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같은 때 그냥 촉진제 같은 느낌인 거고,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본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여의도 15년 만에 신축 아파트거나 뭐 더현대 옆에 있는 그런 단지거나 이런 게 아니었으면 그냥 뷰 때문에 화제가 되고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지금 거래로 이어지고 매수 그 잠재 고객들이 막 매수 문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강남이나 뭐 이런 동네에 15년 만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15년은 좀 크리티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15년 만에 신축 아파트인데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가 지금 당분간 들어올 기미가 안 보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본질인 것 같지, 한강뷰는 그냥 촉진제인 것 같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뭐 소비자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왜냐면은 이 매수 희망자들은 정작 그 10몇 년 후에 이 앞에가 재건축돼서 뷰가 가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지금 기준으로 이제 뷰가 더 어디가 좋고 그런 이제 세대 간섭이 적고 이런 로열 라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정작 매수 희망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중개사로서 솔직히 느껴지는 느낌은 이 뭐 10년 이상 후에 뷰가 가리는 거는 단점이 아닌 것 같다. 지금의 브라이튼 여의도의 인기의 본질이 이제 그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고, 네, 이번 주 주간박태양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